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65페이지 영세율 보겠습니다. 자, 영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세율이 0인 걸 이야기하는데 이걸 왜 적용시켜 주느냐? 예, 거기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해결급에서 영세율은 배웠을 거예요. 예,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이 그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다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국이 있어요. 자, 한국이 있는데 한국에 하이닉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가 자, 미국에다가 반도체를 팔아요. 자, 반도체를 파는데 미국에서 하이닉스 반도체가 팔리는데 한국의 부가세율이 10%고 미국의 부가세율은 2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판매한 금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500원이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세율을 적용하면 500의 10%, 550원에 팔리겠죠. 자, 근데 미국에서는 하이닉스 반도체하고 크기, 성능, 모양 모든 게 동일한 M사 반도체가 있다라고 할게요. M사 반도체도 500원에 똑같은 가격으로 내놨다라고 하면은 자, 미국의 세율은 20%이죠? 그러면 부가세 100원, 600원에 팔리겠죠? 자, 이렇게 되면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세율의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느냐? 수출하는 나라,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세율을 0으로 내보내요. 0으로 내보내고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세율로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세율이 20%니까 하이닉스도 부가세 100원 이렇게 부과가 되겠죠. 이러면 형평성이 맞고 경쟁도 되겠죠. 자, 그래서 영세율은 국가 간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영세율인데 수출할 때는 세율을 0으로 하고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세율로 과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과세 대상 중에서 재화의 수입이 있었죠. 같은 맥락이에요.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세율이 0이고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세율로 부가세 과세 대상에 재화의 수입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영세율은 보통 어떤 느낌을 가지시면 되냐면요. 수출이죠. 수출할 때 세율이 0이다. 자, 그러면 그 상단의 영세율 특징 보세요. 영세율 특징에 동그라미 1번의 수출 촉진. 아무래도 부가가치 세율이 0이니까 수출이 더 촉진이 되겠죠. 그 다음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세율이 0이고 소비하는 나라, 즉 수입하는 나라의 부가가치 세율로 과세하고 있잖아요. 소비하는 나라의 부가세율로 과세하니까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이다. 뭐 그런 말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완전 면세 제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자, 여기에 갑 기계상이 있다라고 할게요. 갑 기계. 자, 갑 기계가 있는데 얘가 하이닉스한테 기계를 팔아요. 기계를 10억 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부가세. 자, 기계를 팔았는데 기계를 얼마에 팔았냐면요. 10억 원에 부가세 1억 원. 네, 이렇게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그다음 하이닉스는 이 반도체를 미국에다가 수출을 했다라고 할게요. 자, 하이닉스 반도체를 미국에다 수출을 했다. 얼마에 수출했느냐? 20억 원에 수출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겠죠? 0이니까. 자, 그럼 하이닉스 입장에서 매출세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매출세액은 0이죠? 그 다음 매입세액은 얼마가 나오느냐?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1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낼 건 없지만은 돌려받을 게 있죠. 그래서 얘는 환급세액이 나와요. 환급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1억 원만큼 환급세액이 나와요. 그럼 영세율 사업자는 지가 낼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수출할 때는 세율이 0이니까 낼 건 없고 지가 낸 부가세는 전부 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돌려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환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는 완전 면세예요. 낼 것도 없고 지가 낸 건 다 돌려받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2번에 완전 면세제도 그런 말 있죠. 부가세가 완전히 면세된다. 그런 의미예요. 낼 건 없고 지가 낸 건 돌려받으니까 완전히 면세되죠. 자, 그 다음 2번에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데 이건 다 외워야 되겠죠. 자, 어떤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느냐. 보통 수출이에요. 수출. 그래서 1번에 수출하는 재화. 옆에 보면 국외거래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직수출. 그럼 직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직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LG전자가 있다고 했을 때 LG전자가 미국에다가 직접 뭐 세탁기, TV라고 할까? TV를 이렇게 수출하는 거 이런 게 직수출이겠죠. 미국에다가. 자, 당연히 수출이니까 영세율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대행이타 수출. 대행이타 수출은 수출을 대행한 업체에다가 수출을 맡겨요. 보통 상사자 붙은 회사가 이런 대행 업무를 해주는데
LG 상사한테 TV 판매 대행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LG전자가 LG 상사한테 맡겨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요. 이것도 어쨌거나 수출한 거예요? 수출하지 않은 거예요? 수출한 거죠? 예, LG 상사를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대행이탁 수출도 수출이기 때문에 세율이 0이에요. 자, 근데 LG 상사가 이 수출 대행 업무를 공짜로 해주겠어요? 아니면은 수수료를 받겠어요? 수수료 받겠죠? 근데 LG전자와 LG 상사 간에는 대행 위탁 수출 수수료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대행 위탁 수출 수수료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얘는 부가세가 붙어요. 얘는 10% 과세다. 부가세가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대행 위탁 수출 수수료는 부가세가 10% 과세가 되겠습니다. LG전자와 LG 상사 간에 이 수수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LG 상사가 수출 대행 업무를 공짜로 해주지는 않을 거단 말이에요. 그럼 수출을 대행한 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데 그걸 대행 위탁 수출 수수료라고 하고 얘는 10% 과세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별표 1 보면은 표 밑에 별표 1 대행위탁 수출에서 수출업자가 수령하는 수출 대행 수수료는 수출업자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10% 과세한다라고 돼 있죠. 예, 그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국외거래의 동그라미 3번에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무역법에 따른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이죠. 예,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도 어쨌거나 수출한 거고 위탁 판매 수출이죠. 외국 인도 수출이죠.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이잖아요. 예, 수출은 다 세율이 0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국내 거래가 있는데 내국 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가 있죠.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인데 여러분들이 회계급에서 다들 배우셨던 내용일 거예요. 안 배웠으면 말이 안 돼요. 자, 그래도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이닉스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하이닉스가 있는데 하이닉스가 아이리버 MP3를 판매하는 회사죠. 예, 아이리버한테 반도체를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하이닉스 반도체를 팔았다. 얼마에 팔았느냐? 10억 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그럼 부가세 1억 원을 받아와야 되겠죠. 국내 사업자한테 팔았기 때문에. 자, 근데 아이리버는 이 반도체를 자기 회사의 MP3에 장착시켜가지고 미국에다가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MP3가 이렇게 미국으로 가요. MP3. 자, 근데 요 내에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미국에다가 수출했다. 얼마에 수출했냐면요. 20억 원에 수출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세율이 0이겠죠. 자, 근데 그 하이닉스가 아일리버한테 판 이 반도체가 아일리버의 MP3에 들어가가지고 이 반도체도 결국은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았나요? 결국은 수출된 거죠. 수출용 원자재로 쓰였기 때문에 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비록 국내 사업자 간에 거래를 했지만은 실질이 뭐예요? 수출이기 때문에 세율은 0으로 해줘요. 자, 근데 아일리버가 이 MP3를 미국에다 수출하면 다행인데 이 MP3를 국내 사업자한테 팔았다라고 하면은 0으로 적용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MP3가 미국으로 건너갔다. 해외로 판매됐다는 걸 증명해주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가 내국 신용장이에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세율이 몇 %가 되냐면요. 0%, 0세율을 적용시켜준다라는 거. 자, 내국 신용장을 0으로 하면 뭐가 되냐면요. 로컬레이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하고 비슷한 서류가 구매 확인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요 서류도 있으면은 세율을 0으로 적용시켜준다라는 거. 내국 신용장, 로컬레이시,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국내 사업자한테 팔은 경우에는 예, 수출 용도로 쓰였다는 게 증명된 거기 때문에 세율이 0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다 건너가는 수출은 세율이 0인데 그 바다 건너갔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잖아요. 근데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세율은 0이지만은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잖아요. 예,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얘는 세율은 0이지만은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다. 어떤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0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걸 회계 1급에서 많이들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국내 거래 동그라미 1번 설명했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정확한 용어의 의미는 몰라도 돼요. 그냥 수출 용도로 쓰였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국내 거래 동그라미 2번에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가 있는데 한국국제협력단이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있잖아요. 이러한 단체는 보통 해외로 나가는 단체잖아요. 그럼 이 단체한테 공급하는 물품들은 전부 다 해외로 나가는 물품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래이지만 세율을 0으로 해준다라는 거. 자, 이번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있는데 이건 해외 나가서 노가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해외 나가서 노가다는 것도 어쨌거나 외화를 벌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율이 0인 거고, 세 번째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이 있는데 우리 비행기나 배가 국내에서 국외로 가요. 해외로. 그 다음에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국외에서 국외로 다녀요. 그 다음 국내에서 국내로 간다. 자, 배나 비행기가 이렇게 해외로 나가잖아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에서 해외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해외로 가는 것들은 다 세율이 0이에요. 바다 건너갔기 때문에. 자, 근데 국내선 있잖아요. 국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얘는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실 때 국내선 비행기에는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좀 비싼 편이죠. 근데 해외로 나가는 거는 어쩔 때는 참 저렴하게 나오는 항공권도 있잖아요. 그 부가세가 안 붙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싼 느낌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나 비행기가 외국, 해외로 나갔을 때만 부가세가 0세율이고 국내에서는 부가세가 붙어요. 자, 이렇게 해서 0세율 설명은 모두 마쳤고 26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다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모두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6페이지 면세로 갈게요. 칠판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6페이지 면세를 보겠습니다. 면세. 네, 면세. 자, 면세라고 하는 거는 그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즉 차별 완화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 부자가 있잖아요. 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쌀이 부자가 500원에 사요. 거지도 500원에 사요. 자, 근데 똑같이 부가가치 세율을 10%씩 적용하면은 부자는 부담이 없지만은 거지는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나 먹는 쌀 있잖아요. 예, 이런 생활 필수품, 생필품에 대해서는 부가세의 부담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거. 예, 이게 면세. 그래서 면세라고 하는 거는 생활 필수품 있잖아요. 예, 생활 필수품 같은 거. 여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 주는 거. 이게 면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면세 특징의 동그라미 1번에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의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죠. 역진성이라고 하는 말은 차별이에요, 차별. 그래서 면세는 세 부담의 차별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동그라미 2번에 부분면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여기에 동신기계가 있었다고 할게요. 기계 만드는 회사. 자, 기계 만드는 회사가 쌀장수한테 기계를 팔아요. 자, 기계를 얼마에 팔았냐면요. 10억 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부가세가 얼마예요? 1억 원이겠죠? 자, 그다음 쌀장수가 소비자한테 쌀을 팔아요. 소비자한테 쌀을 파는데 쌀을 얼마에 팔았냐면요. 쌀을 20억 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쌀은 생필품이기 때문에 면세예요. 외워두세요. 당연한 건데 꼭 상식이죠, 상식. 먹는 거는 다 면세예요. 자, 그럼 부가세가 면세죠. 안 붙겠죠. 자, 그럼 쌀장수 입장에서 매출세액은 있느냐? 매출세액은 0. 매입세, 사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1억 원이잖아요. 자, 근데 면세사업자는 아쉽게도 이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내 건 없지만 지가 낸 것도 못 돌려받는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완전히 면세되는 건 아니죠.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부분면세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면세사업자가 좋으냐? 좋아요. 왜 좋으냐면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안 내는 것만 해도 큰 혜택이에요. 부가세는 여러분들 받아와서 내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업자들 중에서 부가세를 받아와서 낼 수 있는 사업자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뭐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 그런 데만 가능하지 일반 사업자들은 부가세 별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극악이 안 가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일반 사업자들은 부가세를 안 내는 게 속 편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자기 돈으로 다 부담하니까 매입세 공제 안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완전히 부가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부분면세다. 자, 그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사업자는 낼 거 없죠. 지가 낸 것도 못 돌려받으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할 게 있나요, 없나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해요. 낼 것도 없고 지가 낸 거는 못 돌려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면세사업자는. 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뭐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은 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안 하지만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해요.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부가세 신고는 안 하는 대신에 면세사업자는 이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법인만 하는 거, 개인만 하는 거예요. 법인은 하지 않는데 개인 사업자는 다음 연도 10일 날에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 해야 되는 건데 시험에 뭐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66페이지 이번에 면세 대상이 있는데 면세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1번에 기초생활필수품, 생필품은 면세겠죠. 그 옆에 면세 대상에 동그라미 1번에 미가공 식료품,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국내산 미가공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국내외산, 그다음 국내산이 있는데 국내외산 식용, 비식용, 그 다음에 미가공, 그 다음에 농축수 임산물,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거 있죠. 먹을 수 있는 거는 국내외산을 불문하고 전부 다 면세예요. 먹을 수 있는 식용은 국내외산을 불문하고 전부 다 면세인데 먹을 수 없는 거 있죠. 비식용은 국내산에 한해서만 면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배추 있죠. 배추. 중국산 배추는 면세예요. 근데 난 같은 거 있죠. 난 화분. 중국산 화분. 그거는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국내산만 면세예요. 자, 그다음 가공하지 않았다. 미가공이다. 이 말은 불에 안 지피고 포장을 안 했다란 말이에요. 불에 지피거나 포장을 해버리면 가공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징어 있죠. 오징어. 생오징어는 면세예요. 근데 오징어를 불에 구워서 팔면은 그건 가공을 했기 때문에 과세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김치 있죠. 김치. 포장. 김치는 면세예요. 근데 포장을 해버리면 과세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그 김치 중에서 일반 마트에서 파는 비닐에 넣어서 파는 김치 있잖아요. 그건 면세예요. 그럼 김치가 뭐 버무리고 이러잖아요. 그 가공한 거 아니냐. 단순 가공은 돼요. 단순 가공. 미가공은 가공을 안 했다는 말인데 단순 가공 정도는 면세를 해줘요. 자, 근데 김치를 포장김치, 편의점에 파는 포장김치 있잖아요. 그거는 과세예요. 자, 그 다음에 면세를 해주는 것들은 농축수 임산물. 자, 3번에 수돗물 면세예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갈로의 생수는 과세예요. 생수는 왠지 좀 비싸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싼 거 있잖아요. 싸면서 누구나 사용하는 것들은 면세이고 좀 비싸잖아요. 비싸서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것들, 그건 과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연탄하고 무연탄은 면세예요. 면세해줘야 되겠죠. 근데 갈로의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다. 딱 봐도 비싸 보이잖아요. 마트 가면 비닐에 넣어서 파는 거 있잖아요. 불 잘 붙으라고 하는 그 번개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과세다. 4번에 여객 운송 용역. 뭐 버스나 지하철 면세예요. 갈로의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운송, 우등 고속버스 등은 과세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항공기나 전세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싸죠. 택시도 비싸죠. 고속철도, KTX 비싸죠. 우등 고속 비싸죠. 과세예요. 여러분들이 잘 타지 않는 것들은 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고속버스 중에서 일반 고속버스는 면세예요. 우등만 과세이고 일반 고속버스는 아무래도 서민들이 타는 차죠. 그래서 서민들이 타는 차는 면세. 그 다음에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타는 거는 과세.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5번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 주택은 면세예요. 집은 누구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6번에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영유아 기저귀 및 분유. 뭐 면세를 해줘야 될 만한 거죠.
자, 그다음 2번에 국민후생 재화 용역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의료보건 영역 병원 면세예요. 근데 갈로에 미용 목적 성형수술. 성형수술은 가세예요. 미용 목적이니까. 성형수술이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 면세인데 뭐 성형수술 자체가 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이 더 많죠. 자, 그다음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용역은 가세다. 그 동물병원 있잖아요. 동물병원 가세예요. 그 혈액은 면세예요. 그다음에 약사의 조제의약품 면세나 일반 의약품은 가세. 조제의약품 면세예요. 처방전 있는 약품은 면세인데 처방전 없이 사는 약품 있잖아요. 일반 의약품 이거는 가세예요. 자, 그다음 2번에 인허가 받은 교육 용역 학원 있잖아. 학원 면세예요. 근데 갈로에 무도학원 등은 가세다. 허가받지 않은 학원이잖아요. 무도학원, 춤추는 학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가세가 되겠습니다. 요가학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가학원, 교육청에 허가 안 받는 학원들 이런 거는 가세예요. 자, 3번에 문화 관련 재화 용역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도서, 책이 면세인 걸 알아둬야 되겠죠. 여러분들 싫어하는 것들 있잖아요. 책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 신문 면세예요. 신문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잡지 보는 거는 뭐 그렇게 싫어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책의 종류이기 때문에 면세. 간보, 뉴스통신. 근데 그 갈로에 광고는 가세예요. 광고는 부가세가 붙어요. 자, 2번에 예술창작품, 비영리예술,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창작 공연이 있는데 뭐 다 보면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죠. 따분하고 이런 것들. 자, 3번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 딱 봐도 별로 안 가고 싶은 데들이죠. 근데 갈로에 있는 거는 가고 싶은 데들.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식물원 및 해양수족관. 뭐 코엑스에 있는 해양수족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세예요. 자, 그냥 4번에 부가가치 구성 요소가 있는데 토지, 땅은 면세예요. 그냥 2번에 금융보험 용역, 얘도 면세이고 3번에 저술가, 작곡가 등의 인적 용역은 면세인데 왜 면세인지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돌이 있어요. 돌. 자, 돌을 반도체로 만들어서 팔아요. 자, 반도체로 만들어서 파는데 500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500원에 부가세 50원 받아오겠죠? 자, 근데 돌을 500원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땅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이걸 지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에 대한 임금, 임금이 나가요. 그래서 땅값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0원 나갔고 임금으로 한 200원 줬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뭘 만들려고 하면은 물건 같은 거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올 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지 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살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살 때 필요한 돈,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빌리면 되겠죠. 은행한테 빌리면은 뭐가 나가요? 이자가 나가겠죠. 내 돈에 대해서는 뭘 챙겨야 되겠어요? 이윤을 챙겨야 되겠죠. 자, 이자로 100원 나가고 마진을 100원 남겨 먹었다라고 할게요. 이게 부가가치 4대 구성 요소예요. 500원. 부가가치 4대 구성 요소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에요. 물건을 팔 때 대가는 여기 전부 다예요. 요게 증가되는 그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만들 때 재료도 필요하지 않나요? 재료는 남이 만든 부가가치잖아요. 남이 만들어 놓은 부가가치를 사와서 가공해서 나의 이런 네 가지를 얹어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단 말이에요. 예. 이해 안 되면 외우세요. 부가가치 4대 구성 요소, 지대, 임금, 이자, 이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500원에 대해서 부가세가 부과가 됐죠. 이미 받아왔잖아요. 근데 지대, 임금, 이자, 이윤에 대해서 부가세를 한 번 더 부과하면은 이중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세를 해줘요. 그래서 토지, 1번에 토지, 그 다음에 2번에 금융보험 용역, 이 부분이죠. 3번에 저술가, 작곡가 등의 인적 용역, 사람이 하는 것들. 자, 근데 3번에 저술가, 작곡가 등의 인적 용역은 면세인데 갈로에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가세. 얘들 옛날에 면세였는데 하도 탈세가 심해가지고 과세로 전환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상단에 토지의 공급에 토지 임대는 가세라고 돼 있는데 토지 옛날에 그 임대도 면세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다 면세를 해버렸더니 우리나라 땅 투기 장난이잖아요. 그래서 임대만큼은 과세로 전환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볼게요. 기타, 면세 대상의 기타, 우표 면세예요. 그냥 외워두세요. 근데 갈로의 수집용 우표는 가세다. 수집용 우표는 아무래도 좀 비싸죠. 저 어릴 때 보면 우표 막 수집하고 이랬는데 뭐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어릴 때 참 비쌌던 것 같은데 요즘도 비싸나? 우표 수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고 보면은 요즘 참 우표 수집 안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저 어릴 때는 참 가지고 뭐 놀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뭘 수집하고 이러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우표 수집할 시간에 그냥 앉아서 오락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인터넷이나 하면은 시간 더 잘 가죠. 좋은 세대인 것 같아요. 좋은 세대 그런가? 자, 그다음에 인지 증지 복권 뭐 이런 거 살 때 부가세 낸 적 없으시죠? 공중전화 뭐 요즘 해본 적도 없으시죠? 공중전화. 공중전화 같은 경우에는 저 어릴 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공중전화 하잖아요.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공중전화 오래 하다가 막 누가 살인 저지르고 그런 뉴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저도 옛날에 공중전화 하다가 한 대 맞을 뻔했어요. 막 전화하는데 제가 어릴 때 지금은 좀 말이 조금 적은 편인데 옛날에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번 전화 붙들면은 막 30분씩 통화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중전화에서 30분 통화하는데 뒤에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개념 없이 전화하다가 뒤에 있는 아저씨한테 혼났거든요.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공중전화도 면세예요. 자, 2번 제조담배로서 200원 미만의 것과 특수제조담배. 안 중요해요. 전 담배를 안 펴서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200원 미만의 담배가 있었어요. 면세담배. 지금 없어요. 자, 3번에 종교,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하필 교회 있잖아요. 교회에서 11조 받는데 거기에 부가세가 붙든가요? 그렇지 않죠. 4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국가한테 무상으로 주는 건 면세예요. 왜냐하면 기부이기 때문에 기부하는 거잖아요. 기부할 때 부가세 붙이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갈래 유상 공급은 가세. 국가한테 파는 거는 어쨌거나 국가한테 TV를 팔아도 돈 받고 판 거는 부가세 받아와야 돼요. 자, 5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국가가 하는 것들은 면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무소 가가지고 등본 떼고 그러잖아요. 등본 떼면은 면세죠. 부가세 안 붙잖아요. 거기에 수수료에 부가세가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간료에 단 다음에 것은 제외인데 이거는 국가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과세예요. 기업의 우정사업 조직의 소포 우편물 배달 용역, 우체국 택배는 과세예요. 우체국 택배를 면세로 하면은 대한특배, 한진특배 다 망한단 말이에요. 니은의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 KTX 있잖아요. KTX 면세예요. 과세예요. KTX를 면세로 하면은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 국내선 비행기 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D급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뭐 다 보면은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것들이죠. 리얼의 주차장 운영업 얘도 면세예요. 옛날에는 이게 과세였죠. 과세였는데 주차장 운영업 얘는 면세로 전환을 시켰는데 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공영주차장 아시죠?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옛날에 면세였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과세.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옆에 유료주차장은 부가세가 붙는데 공영주차장은 부가세가 안 붙으면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부동산의 공급,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있는데 자, 이거 외우세요. 이런 문제를 잘 나오니까. 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공급이 있고 임대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건물의 공급 과세. 토지의 공급도 과세. 건물의 임대도 과세.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임대도 과세라고 할게요. 자, 근데 하나 면세인 게 있어요. 뭐가 면세냐면요. 토지의 공급만큼 면세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요. 왜냐하면 토지가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옛날에 토지와 관련된 거는 예전에는 다 면세였는데 이게 임대는 탈세가 심해가지고 땅 투기죠. 땅 투기가 심해가지고 과세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저 어쨌거나 토지의 공급은 면세다. 다른 건 다 과세예요. 건물을 공급하거나 건물 임대하는 거. 자, 그 다음 건물 중에서 주택과 관련된 거 있죠. 주택과 관련된 건 면세예요.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는 거. 주택을 공급하는 건 면세. 그 다음에 주택의 임대도 면세. 주택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면세다. 자, 주택과 관련된 건 전부 다 면세인데 이 주택 중에서 큰 집 있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면세예요. 큰 집 같은 경우에는 과세예요.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이야기 서민들 사는 주택 있잖아요. 그래서 평수로 따지면 32평 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국민주택이에요. 그 이하를 살 때는 면세예요. 근데 그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부가세가 붙어요. 아무래도 큰 집이니까 부자들이 사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면세예요. 자, 근데 집을 빌리는 거 있죠. 주택인데 요거는
뭐 큰 집, 작은 집 상관없이 전부 다 면세예요. 왜냐면은 빌리는 자 입장에서는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전부 다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주택의 임대는 면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외울 때 다 과세인데 뭐만 면세라고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 그 다음에 주택 중에서 주택은 면세인데, 주택은 면세예요. 건물은 다 과세인데, 주택은 면세인데, 이 면세 중에서 주택을 팔 때에는, 큰 집 팔 때는 과세예요. 예, 작은 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때만 면세다라는 거. 자, 근데 상가 있죠, 상가. 건물이 과세니까 상가 건물은 당연히 과세겠죠. 예, 상가를 임대하거나 상가를 팔 때는 과세예요. 주택만 면세예요. 자, 이런 문제를 잘 넣으니까 그 표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7페이지 3번에 면세 포기가 있죠. 면세 사업자들은 면세 포기가 가능해요. 왜냐면은 면세 사업자들은 뭘 못 받아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불리한 점도 있단 말이에요. 포기가 가능한데 그 포기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딱 두 가지 경우에만 돼요. 면세 포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사업자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쌀 같은 거 파는 쌀 장수가 갑자기 면세 포기하겠다. 그래버리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쌀 사는 사람들이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아무나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딱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영세율, 두 번째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 영세율하고 예, 학술연구 단체, 그 다음에 기술연구단체. 이 두 가지 경우에만 된다라는 거. 대상은 영세율하고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 이것만 돼요. 자, 영세율은 어차피 돌려받을 것밖에 없죠. 환급밖에 없기 때문에 낼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면세 포기할 수 있게 해주고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가의 기자재를 매입해야 돼요. 그럼 고가의 기자재를 매입하는데 그 기자재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버리면은 연구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연구단체나 기술단체는 대상 예, 거래하는 대상 자체가 기업체하고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체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부가세는 받아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활동이나 기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체는 면세를 포기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배 있죠, 배. 먹는 배, 과일 배 있잖아요. 그거 일본에 수출할 때 만약에 수출한다라고 하면은 영세율 적용이기 때문에 면세 포기할 수 있게 해줘요. 자, 그 다음에 그 빨간색 글씨만 보세요. 가나간층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예, 면세 포기는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두 가지 대상에 해당이 되면은 세무서 가면 돼요. 세무서 가면은 바로 받아줘요. 자, 그 다음에 면세를 포기하잖아요. 면세를 포기하고 난 다음에는 과세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면세에 제한을 받아요. 몇 년간 제한을 받냐면요. 3년 동안은 면세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 포기는 네 맘대로 하지만은 다시 면세로 갈 때는 3년을 기다려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268페이지 참고 영세율하고 면세의 비교가 있는데 뭐 그 비교는 면세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의 역진성, 차별 완화의 목적이 있고 했었죠. 그 다음에 면세 정도는 불완전 면세, 과세 대상 여부의 면세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예요. 왜냐면은 낼 것도 없고 지가 낸 거는 못 돌려받으니까. 4번 사업자 여부에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면세 사업자는. 5번에 의무 이행 여부에 부가세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으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는 있다. 그 부가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근데 계산서 합계표 이거는 소득세법상 의무이지 혹은 법인세법상 의무이지 부가세법상 의무는 아니에요. 자, 옆에 영세율의 목적은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수출산업 지원 및 육성. 2번에 완전 면세 설명드렸죠. 그 다음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에 포함이 돼요. 영세율 사업자는 낼 건 없지만 환급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4번 사업자 여부에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맞아요. 5번에 의무 이행 여부에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이므로 각종 의무를 다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 페이지 부수제한 또는 용료 요거 좀 설명해 볼게요. 칠판을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9페이지 부수제한 또는 용역이 있는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범위에 보면은 1번에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이 있고 2번에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이 있는데 먼저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 자, 이거는 주된 거래가 있잖아요. 주된 거래가 가세다. 주된 거래가 가세면은 그 주된 부수 있죠. 부수되는 거. 부수 거래. 그 부수되는 거. 부수되는 것도 과거, 과세. 주된 거래가 가세면은 부수되는 것도 뭐가 되냐면요. 과세가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CD를 산다. 요즘에 CD라고 하는 게 잘 없는데 CD를 사면은 예전에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영화 CD 같은 거 샀단 말이에요. 아, 영화 CD가 아니라 음악 CD 샀는데 이 사면은 항상 책자가 하나 이렇게 끼어 있단 말이에요. 책에 끼어 있다. 그러면은 이 CD는 뭐예요? 과세죠. 책은 면세예요. 책은 면세라고 했을 때 부수되는 거죠. 여기 주된 거고 주된 게 가세가 되면은 부수되는 것들 있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 부수되는 것은 뭘 따르냐? 무조건 주된 걸 따라가요. 그래서 주된 게 가세가 되면 부수되는 것도 뭐가 되냐면요. 과세가 돼요. 과세. 부수되는 거는 뭘 따라가냐면요. 주된 거를 따라간다. 주된 게 과세이면은 부수되는 것은 뭐가 되냐면요. 똑같이 과세가 된다라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주된 거래가 면세다. 주된 거래가 면세면은 부수되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주된 걸 따라가니까 부수되는 것도 면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사셨는데 이렇게 책을 사요. 책을 사면은 CD가 하나 낑겨져 있었다. CD 뭐 강의 CD 같은 게 하나 낑겨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건 과세예요. 자, 책이 주된 거라고 할게요. 네, 책은 면세죠. 여기 주된 거. 그러면 주된 게 면세니까 부수되는 거는 뭘 수밖에 없어요. 주된 제화가 면세이기 때문에 이 부수제화도 똑같이 따라서 얘도 면세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부수되는 것들 있죠. 주된 거를 살 때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들, 딸려오는 것들은 무조건 주된 거를 따라서 판단이 된다라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1번의 범위에 방갈로 1번에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세 면세의 판정의 표에 동그라미 1번에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 있잖아요. 주된 거래가 가세이면 부수되는 거 가세. 그냥 주된 거래가 면세이면은 부수되는 것도 면세다. 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해당하는 것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 있죠. 주된 사업. 자, 이거는 뭐냐?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이 있는데 자, 이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네,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거.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거는 네. 이거는 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한다라고 했잖아요. 일시 우발적. 어쩌다 한 번씩 공급하는 거.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어쩌다 한 번씩 공급하는 거는 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과세 사업자가 있다. 자, 과세 사업자가 과세 물품을 판매해요. 자, 일시 우발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그럼 과세 사업자가 과세 물품 판매하면 당연히 과세예요. 자, 근데 과세 사업자가 면세 물품을 어쩌다 한 번씩 팔았어요. 이건 면세예요. 당연히 면세 물품이니까 면세겠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삼성전자가 땅이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어요. 땅은 면세자잖아요. 그러면 얘는 면세가 돼요. 자, 삼성전자가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를 못 파느냐? 그건 아니에요. 면세 물품 팔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파는 거지 맨날 파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판 거. 일시 우발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쩌다 한 번씩 판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면세 물품 무조건 면세예요. 면세가 적용되고. 자, 근데 면세 사업자가 문제가 되는데 이 면세 사업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면세 사업자가 맨날 면세 물품을 판매하다가 어쩌다 한번 과세 물품을 판매했고, 면세 물품은 뭐 맨날 판매하는 거니까 이게 문제되는 건 없겠죠? 그러니까 일시우발적으로 판매하는 물품인데, 예를 들어서 쌀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책을 팔았다. 책도 면세잖아요. 그럼 어쩌다 한 번씩 파는 거잖아요. 얘 주요 물품은 안 되죠. 주요 판매 물품은 아니잖아요. 중요 판매 물품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시우발적으로 공급한다. 이 말은 그 회사가 판매하는 중요 물품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파는 것들, 예,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팔면 당연히 면세예요. 자, 근데 여기 좀 특이한데, 면세사업자가 과세 물품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얘는 면세예요. 시험에서 세무일과에서 나오는 얘가 이런 게 있는데, 은행에 있어요. 은행은 면세사업자잖아요. 근데 은행이 회사에 뭐 현금 운반용 자동차를 팔았다. 그 업무용 자동차를 팔았다라고 하면은 얘는 면세가 돼요. 여러분들 은행이 차 파는 회사예요? 그건 아니죠. 만약 은행이 맨날 자동차를 팔아먹는다라고 하면 얘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돼요. 과세사업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어쩌다 진짜 몇 년간에 걸쳐서 한 번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하면은 굳이 네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지 말고, 예, 그냥 면세 판걸로 보겠다.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과세 물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면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면세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면세사업자가 과세 물품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과세 물품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걔는 면세예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내용만 알면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별표 1 보시면은 면세사업자는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가 과세라 할지라도 과세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만약 면세사업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과세 물품을 판매한다면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적어놓은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수재화 용역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자, 그 다음에 270페이지부터 저기 문제가 있는데 1번부터 저 뒤에 22번까지 연습 문제가 있죠. 자, 이건 좀 숙제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